하사는 휴대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군대 와서도 엄마 타령이냐? 아직 젖도 못 된 거지? 야,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동기들 망신이다. 차라리 여친 사진이라도 있던가. 앞으로도 이런 찌질한 거 보내면 내가 다 지워줄게. 고맙지? 도윤은 얼굴이 화끈거렸고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신병인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이를 악물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사는 몰랐습니다. 그가 조롱한 신병의 아버지가 곧 부대를 뒤흔들 쓰리스타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천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윤기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믿기 힘든 군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도윤은 생활관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이제 겨우 2주. 아직도 군대라는 곳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죠. 하루하루가 낯설고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녁 일과가 끝나고 주어지는 이 짧은 휴대폰 사용 시간만큼은 도윤에게 유일한 숨통이었어요. 화면에는 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도윤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내 아버지도 내 걱정뿐이야. 짧지만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언제나 자상하고 언제나 걱정이 가득한 그 목소리 말입니다. 도윤은 답장을 쓰려고 키보드를 켰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지만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사실 도윤의 아버지는 현역 고위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입대 전 아버지는 도윤에게 단단히 당부했죠. 군대에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군 생활을 해내길 바란다. 도윤은 그 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안은 다른 신병들의 작은 대화 소리와 휴대폰을 만지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소중한 시간을 아껴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연락하고 어떤 이는 친구들의 소식을 확인했죠. 도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만이 도윤을 버티게 했어요.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생활관장인 하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죠. 얼굴에는 늘 무표정이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휴대폰 점검한다. 다들 화면 켜고 대기해. 하사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신병들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휴대폰 점검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자주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병인 도윤으로서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사는 한 명 한 명 침대를 돌며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간혹 이게 뭐야? 하며 몇 마디 던지기도 했죠. 긴장감이 생활관 안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드디어 하사가 도윤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 줘봐.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어요. 하사는 도윤의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고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보였죠. 하사는 그 메시지를 읽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아들 걱정하는 감성팔이네. 이런 게 뭐가 필요해? 생활관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신병이 생활관장에게 대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지워버렸어요. 이런 건 군대에서 필요 없어. 차갑게 말하며 휴대폰을 도윤에게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어머니의 메시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생활관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죠. 하사는 점검을 마치고 나가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휴대폰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야. 명심해. 문이 닫혔고 생활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메시지가 사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군대였고 도윤은 그저 신병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지워진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생활관장 하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죠. 엄마가 아들 걱정하는 감성팔이네.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무시당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까지 짓밟힌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생활관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제 일을 목격한 신병들은 서로 눈만 마주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일과가 시작됐어요.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도윤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나? 아니면 뭔가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신병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활관장은 상급자였고 도윤은 그저 말단 2등병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도윤은 옆자리에 앉은 동기 민재를 봤어요. 민재는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착한 성격으로 도윤과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기였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죠. 나도 어제 비슷한 일 있었어.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봤어요. 하사님이 내 휴대폰도 확인하셨거든. 여자친구한테 온 메시지 보고 비웃더라. 연애나 하고 있네 그러면서. 민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른 신병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도윤도 그랬으니까요.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일과 후 다시 휴대폰 사용 시간이 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어제 일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야 할까요? 결국 도윤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생활관 문이 다시 열렸어요. 생활관장 하사가 들어섰습니다. 또였습니다. 오늘도 점검한다. 다들 휴대폰 화면 켜고 있어. 하사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신병들은 긴장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사는 이번에도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보다 더 꼼꼼하게, 더 오래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어떤 신병의 휴대폰을 보고는 이게 뭐야? 게임하고 있었어? 하며 핀잔을 줬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드디어 하사가 도윤 앞에 섰습니다. 너 또 너네?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도윤은 말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하사는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또 엄마한테 연락하려고? 집에 가고 싶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하사는 도윤의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여 어머니와의 대화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런 것들이 군 생활에 방해가 돼. 정신 차려. 차갑게 말하며 휴대폰을 도윤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니 어머니와의 대화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메시지, 모든 기록이 지워진 거예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안 됐으니까요. 생활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도윤의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죠.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하사는 점검을 마치고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너희들 명심해. 휴대폰은 군이 허락해준 특권이야. 권리가 아니라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어.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꼭 쥔 채 이를 악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빛, 따뜻한 목소리.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무언가 해야 한다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도윤은 세면을 마치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죠. 군 내부 불만 접수 시스템, 익명신고 앱이었습니다. 입대 교육 때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도윤은 앱을 열고 신고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장이 신병들의 휴대폰을 임의로 검사하고 개인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가족과의 대화까지 지워버리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도윤은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어요. 감정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적었죠.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 멈춰 섰어요. 정말 이걸 보내도 될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병들이 생활관 앞에 집합했어요. 생활관장 하사가 나타났고 평소처럼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하사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죠. 더 날카롭고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출석 확인이 끝나고 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요즘 군대에는 좋은 제도가 많아. 익명 신고 시스템 같은 거 말이야.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신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신고는 권리지. 당연히 권리야. 그런데 마리아 하사가 천천히 신병들을 둘러봤습니다. 책임도 따른다는 거 알고 있지? 목소리에 압박감이 실려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사가 자신의 신고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무책임한 신고는 오히려 부대 분위기만 망쳐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잘 생각해 봐야 해. 하사의 시선이 잠깐 도윤에게 머물렀습니다. 착각일까요? 도윤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휴대폰은 군이 허락해준 특권이야. 권리가 아니라고. 하사가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언제든 회수할 수 있어. 명심해. 점호가 끝나고 신병들은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윤의 다리가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계속 생각이 났죠. 하사가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익명인데 어떻게 알 수 있지? 하지만 아침 점호 때 했던 말들이 너무나 직접적이었어요.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녁 일과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병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도 침대에 주저앉았죠. 그때 민재가 도윤 옆에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나도 카톡 지워졌어. 어제 또 점검 때. 도윤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죠. 너 혼자 아니야. 우리 분대 애들 거의 다 당했어.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민재의 말에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두가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두려워서, 신병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였습니다. 생활관 불이 갑자기 켜졌어요. 전원 집합, 하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시 점검이었어요. 신병들은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정렬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사가 생활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점검을 하겠어. 내무반 정리 상태를 볼 거야. 하지만 하사의 시선은 처음부터 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다른 신병들의 자리는 대충 보고 넘어갔지만 도윤의 자리에서는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여기, 이게 뭐야? 이불각이 안 맞잖아. 하사가 도윤의 이불을 가리켰어요. 사실 다른 신병들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하사는 유독 도윤에게만 지적했죠. 침대 및 정리도 엉망이네. 다시 해.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변할 수 없었어요. 하사는 계속해서 도윤의 자리를 뒤졌습니다. 사물함도 열어보고 군장도 확인했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정신도 산만한 거야. 알겠어? 압박하듯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신병들을 봤습니다. 나머지는 괜찮네. 한도윤만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다시 정리해.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도윤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하사가 생활관을 나가고 불이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시작인 걸 알았어요. 신고한 대가, 아니, 신고했다고 의심받는 대가였죠. 옆 침대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힘내. 작지만 따뜻한 위로였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대 안에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상급 부대에서 순시가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었지만 곧 온다는 건 확실했죠. 신병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순시 나오면 뭔가 달라질까? 우리 생활관도 점검받나?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하지만 생활관장 하사의 태도는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휴대폰을 빼앗거나 메시지를 지우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신병들을 압박했죠. 요즘 너희들 훈련 태도가 영 아니네. 정신 차려. 이유 없이 단체 기합을 주거나 작은 실수도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도윤은 특히 더 심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생활관 청소를 해야 했고 훈련 중에도 유독 도윤에게만 더 많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한도윤, 자세가 왜 그래? 다시 해. 한도윤, 속도 너무 느린데? 뛰어. 다른 신병들도 눈치챘어요. 도윤이 표적이 되었다는 걸. 어느 날 점심시간, 도윤은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재나 다른 동기들이 함께 앉았는데 요즘은 다들 슬그머니 피했어요. 괜히 도윤과 가까이 지내다가 자신들까지 찍힐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도윤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밥을 먹다가 도윤은 군종병 한 명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군종병은 부대 내에서 상담이나 종교 활동을 담당하는 병사였어요. 도윤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군종병이라면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조심스럽게 군종병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어요. 군종병은 온화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군종실로 오세요. 그날 오후 일과가 끝나고 도윤은 군종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했어요. 군종병은 도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점점 솔직해졌어요. 휴대폰 검사 이야기, 메시지 삭제 이야기, 익명신고 이후 받은 압박까지 모두 털어놨죠. 군종병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군종병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휴대폰 관리 로그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군종병이 제안했습니다. 휴대폰 관리 로그.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언제 사용했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두 기록되는 시스템이었죠. 만약 그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생활관장이 임의로 휴대폰을 조작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군종병이 도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로그 확인했어요. 이거 보세요. 군종병이 출력한 서류를 건넸어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죠. 특정 시간대마다 이상한 기록이 있었어요. 휴대폰 사용 시간이 아닌데도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고 특정 앱이 실행된 흔적도 보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앱, 사진 갤러리 모두 생활관장이 점검한다며 휴대폰을 빼앗았던 시간대와 일치했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군종병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단서는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도윤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시작이었죠. 도윤은 로그를 조심스럽게 챙겨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신병들이 도윤을 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침대에 앉자마자 한 동기가 다가왔습니다. 야, 한도윤. 너 때문에 우리 다 피곤해 죽겠어.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사님이 요즘 우리한테 왜 이렇게 빡세게 구는지 알아? 내가 괜히 신고 같은 거 해서 그래.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돼? 날 선 목소리였어요. 다른 신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자신은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동기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그냥 참고 지내면 편할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지워진 그 따뜻한 말들. 그리고 민재의 얼굴도 보였어요. 카톡이 지워져 억울해하던 모습.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부조리를 끝낼 수 없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동기들이 자신을 미워해도 외로워도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들어올 후임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거울을 보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쳐 보이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죠. 도윤은 주머니 속 로그 출력물을 만졌습니다. 작은 단서였지만 이게 시작이었어요.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민재가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민재가 조용히 불렀어요. 나는 내 편이야.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하든. 짧은 말이었지만 도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저녁 생활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이었지만 신병들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언제 또 생활관장이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도윤은 침대에 앉아 민재를 힐끗 봤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보며 작게 웃고 있었죠. 아마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생활관장 하사가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험악했죠. 전원 휴대폰 내려놔. 지금 당장.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신병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사의 시선이 생활관을 훑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재에게 멈췄죠. 저기 너, 뭐하고 있었어?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또? 하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요즘 너희들 가족 타령이 너무 많아. 하사가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휴대폰 내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어요. 하사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단체방이 몇 개야? 이것도 군 생활에 필요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기도 힘들었죠. 민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 하사님,
그건 민재가 말하려 했지만 하사는 듣지 않았어요.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하사가 단체방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체방, 대학교 과방, 친구들 모임방. 모두 지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단체방까지 삭제했습니다. 가족 사진까지 왜 이렇게 많아? 이것도 정리해주지.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사님, 그건 안 됩니다.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하사는 이미 사진첩을 열어 가족 사진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죠. 할머니와 찍은 사진, 부모님과의 여행 사진, 동생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됐네. 휴대폰은 연락용이지 추억 보관함이 아니야. 하사가 휴대폰을 민재에게 던지듯 돌려줬어요. 민재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봤습니다. 텅 빈 갤러리, 사라진 단체방들. 민재의 손이 떨렸죠. 하사가 나가고 생활관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재는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작게 말하고는 침대에 누웠죠. 그날 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어요. 신병들은 운동장을 뛰고 있었죠. 도윤은 달리면서 앞에서 뛰고 있는 민재를 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재의 움직임이 느렸어요. 힘이 없어 보였죠. 빨리 뛰어. 왜 그렇게 느려? 훈련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속도를 내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죠. 도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재, 괜찮은 거야? 한 바퀴를 더 돌았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발이 꼬이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민재야. 도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재는 운동장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죠. 신병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윤도 민재 곁으로 뛰어갔어요. 민재야, 정신 차려. 민재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훈련 조교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의무대 연락해. 그때 생활관장 하사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민재에게 말했지만 민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사가 민재를 발로 가볍게 건드렸죠. 꾀병이다. 일어나라. 도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사님, 민재는 정말 아픕니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사가 도윤을 노려봤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무병이 도착해서 민재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도윤은 민재를 따라가려 했지만 하사가 막아섰어요. 너는 훈련 계속해. 내가 갈 필요 없어.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아야 했죠. 민재가 의무대로 옮겨지고 훈련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은 온통 민재 생각뿐이었어요. 민재는 괜찮을까? 어제 일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는 바람에 민재까지 피해를 본 것 같았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도윤은 의무대로 달려갔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죠. 민재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도윤아. 민재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버티지 못해서.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죠.
도윤이 의무대를 나오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한도윤. 돌아보니 생활관장 하사였어요. 하사가 도윤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뭐든 간에 여기선 소용없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사가 알고 있었어?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병 주제의 배경 믿고 까불지 마. 여기선 내 아버지도 못 구해줘. 하사가 지나가고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두려움, 좌절감이 뒤섞였죠. 하지만 동시에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민재를 위해서라도, 다른 신병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걸. 도윤은 주먹을 쥐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머니 속 로그 출력물을 만졌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죠. 도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끝까지 싸우기로.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의무대 침대에 누워있던 무기력한 모습, 절망에 가득 찬 눈빛. 도윤의 가슴이 조였죠. 내가 뭔가 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갤러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멈췄습니다. 입대 직전에 찍어둔 스크린샷들이 있었죠. 도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두었던 겁니다. 화면 속에는 어머니의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도윤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내 아버지도 내 걱정뿐이야. 힘들어도 잘 버텨줘.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생활관장에 의해 지워진 날짜와 시간도 기억하고 있었죠. 도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죠. 도윤은 군종병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번에 휴대폰 관리 로그를 구해줬던 그 사람. 다음 날 아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도윤은 군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군종병이 나왔어요.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군종실 안으로 들어가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백업해둔 캡처 화면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건 제 어머니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생활관장이 이걸 모두 지워버렸어요. 이날 이 시간에요.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군종병은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전에 확인한 로그 기록과 시간이 일치하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종병이 잠시 망설였죠. 이걸 정식으로 보고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각오는 되어 있나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정식으로 보고하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병들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군종병은 도윤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파일들을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도윤은 캡처 화면들을 군종병에게 전송했습니다.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파일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군종병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받았습니다. 이제 이걸 상급부대 조사단에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이 올 거예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군종실을 나오며 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믿는다고 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엄마는 널 믿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 항상 도윤을 응원해 주셨던 어머니였죠.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를 믿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두려워도 외로워도 이 길이 맞다고 믿기로 했죠.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훈련을 받고 생활관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급부대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군종병의 말을 믿으며 민재는 의무대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도윤은 민재를 보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일과 중에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이등병 한도윤은 행정반으로 즉시 집합하십시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신병들이 웅성거렸죠. 행정반으로 불려간다는 건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도윤은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군복의 계급장을 보니 상급부대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조사관이었죠. 이등병 한도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군종병을 통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생활관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고요. 오늘부터 정식 조사에 들어갑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죠. 제대로 된 조사가. 도윤의 용기가 결국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조사관은 도윤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증거는 어떻게 확보했는지. 도윤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했죠. 조사가 끝나고 도윤은 행정반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긴장이 풀린 거죠. 하지만 도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으니까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가 도윤을 보고 다가왔어요. 도윤아, 조사관들 왔다며? 너 때문이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 끝날 거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목이 메는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버텨온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급부대 순시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신병들은 생활관을 깨끗이 정리하고 군복을 단정히 입었죠.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라는 걸. 생활관장 하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생활관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지적했어요. 여기 먼지 있어. 다시 닦아. 침대 정리 왜 이 모양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하지만 도윤을 보는 눈빛은 묘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불안한 듯한 시선이었어요. 오전 10시 상급 부대 차량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었죠. 신병들은 생활관 앞에 정렬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윤도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죠. 민재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떨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조사단이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모두 고위 간부들이었죠. 선임 조사관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뒤따라 몇 명의 조사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이동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생활관장 하사가 앞으로 나와 경례를 했습니다. 하사 이준혁, 순 씨를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당당했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봤습니다. 하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순시가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신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생활관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사관이 말하며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하사와 신병들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생활관 안에서 조사관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죠. 노트북을 펼치고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휴대폰 관리 로그입니다. 조사관이 화면을 켰어요. 스크린에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힌 표가 나타났습니다. 특정 시간대마다 병사들의 휴대폰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각에 승인 없이 말이죠. 신병들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자신들의 휴대폰이 언제 접근당했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죠. 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점검 목적이었습니다. 변명하듯 말했어요. 점검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관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메시지 삭제 기록, 사진 삭제 기록까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점검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죠. 하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부대 규율을 위해 말을 이었지만 조사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규율이라는 명목으로 병사들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사관은 다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도윤이 백업해둔 캡처 화면이었어요.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 삭제되기 전에 메시지들. 화면에 크게 띄워졌죠. 이것은 피해 병사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생활관장에 의해 강제로 삭제되었습니다. 생활관이 술렁거렸습니다. 신병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나도 당했어. 나도 그랬는데. 작은 속삭임들이 퍼졌죠. 하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조사관이 하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사 이준혁, 지금부터 정식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생활관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어요. 어깨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죠. 삼성 장군, 군단장이었습니다. 생활관 안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조사관들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아버지는 잠깐 도윤을 보고는 다시 앞을 향했어요.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며칠 전 도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겠죠. 내 아버지가 뭐든 간에
여기선 소용없다. 그 아버지가 군단장이었던 겁니다. 군단장이 천천히 생활관 안을 둘러봤습니다. 신병들, 조사관들, 그리고 하사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군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군대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믿고 맡기는 곳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사람이 되는 법을 익히는 곳이죠. 군단장이 하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군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대는 아들을 맡기는 곳이지 짓밟는 곳이 아닙니다.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생활관 앞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부모님들은 걱정하며 자식을 보냅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성장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며. 군단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마음까지 짓밟았습니다. 가족과의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렸죠. 군단장이 신병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병사에게 감사합니다. 시선이 잠깐 도윤에게 머물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군단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하사 이준혁, 지금부터 직위 해제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이 내려집니다. 군단장이 선언했어요. 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죠. 군단장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대는 변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이제 끝입니다. 생활관을 나가는 군단장의 뒷모습은 위험이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생활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옆에서 민재가 작게 말했습니다. 끝났어, 도윤아. 정말 끝났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그날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활관장 하사는 직위 해제되었고 별도의 조사를 받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신병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긴장의 끈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인 거예요. 새로운 생활관장이 부임했습니다. 중년의 부사관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선임입니다. 상하관계이기 전에 동료입니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죠. 신병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휴대폰 사용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임의로 점검하지 않았고 개인의 메시지나 사진을 함부로 보지 않았어요. 신병들은 안심하고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게 됐죠. 생활관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많아졌어요. 민재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죠. 어느 날 저녁 민재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진짜 고마워. 민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계속 당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함께 버텨낸 거지. 두 사람은 주먹을 맞부딪혔어요. 다른 신병들도 하나둘씩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나섰다며 도윤을 멀리했던 동기들도 이제는 고마움을 표했어요. 미안해, 도윤아. 우린 겁이 났었어. 내가 용기 내줘서 우리도 살았어.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였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이해했어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결국 함께 이겨냈다는 거였죠. 생활관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주는 공간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휴대폰 사용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죠.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윤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한테 들었어.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어머니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내가 옳았다. 아버지도 나도 널 믿는다.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외로웠던 순간들, 두려웠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도윤은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이제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감정 때문이었죠. 메시지를 보내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끈은 2번 묶고 한 번 더 다짐한다. 군대에서 배운 말이었어요. 한 번으로 부족하면 2번,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다짐하라는 뜻이었죠. 도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모두를 위해.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있었고 다른 동기들도 있었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부대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나와 말했어요. 최근 우리 부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혔고 병사들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죠. 신병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이 모든 건 한 병사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대장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침묵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낸 용기 말입니다. 우리 모두 배워야 할 점입니다. 박수 소리가 퍼졌죠. 도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뿌듯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민재가 옆에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친구. 작게 속삭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점점 더 나아졌어요. 신뢰가 쌓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게 됐죠. 휴대폰 사용 시간이 되면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죠.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우리는 해냈어.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민재가 옆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도윤아, 자. 아니, 깨어있어. 나도. 그냥 좋아서 잠이 안 와.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거울을 보니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예전에 지쳐 보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생활관 밖으로 나가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뢰가 회복되었고 병사들은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게 됐어요. 가족과의 연결도 다시 단단해졌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해. 한 사람의 용기가 모두를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도 군 생활은 계속될 겁니다. 힘든 훈련도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으면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이 도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과 아버지의 이야기는 가족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메시지, 군단장 아버지의 단호한 지지. 가족은 멀리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